이렇게 오늘 새벽 미 백악관이 이란이 며칠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핵 잠수함의 경로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중동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는 1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앞두고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이 보도된 건데요.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센터장님, 지금 현재 중동 지역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암살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지속되면서 휴전협상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휴전협정 노력에 찬물을 부으면서 중동 사태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다른 주요국과 외교적 연대를 통해서 중동 전쟁 확전만은 막아보겠다라는 노력이 진행 중이고요. 한편 하마스는 자국 내 하마스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자국 영토 내에서 공격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은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대응해야 되는 그런 목소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는 15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이 일단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휴전 협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통상 휴전 협상 중에 무력 옵션이 가동되는 것은 휴전 협상을 방해하는 차원도 있는데 반대로 휴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여서 원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는 차원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번 경우에는 이란 공격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은 좀 다른 지점이 있는 게 우선 이란이 휴전 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자국 영토 내 공격에 대한 자위권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휴전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상황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휴전 협상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그간 수개월간의 휴전 협상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이제 보도를 보면은 블링컨 장관이 곧 중동으로 갈 예정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서 중동 지역에 핵 잠수함을 급파하고 또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추가 배치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움직임들을 볼 때는 좀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이제 핵 잠수함을 강조를 했는데 그걸 눈여겨볼 지점이 이번에 이제 언급한 잠수함은 16,000톤 오하이오급 이번 함정인 조지아 함인데 이 함정을 중동 지역에 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어요. 근데 잠수함은 은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은밀성보다 현실성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현실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억제력에 기반한 군사력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동 사태가 그만큼 급박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핵 추진 잠수함인 조지아함은 잠재지 미사일 토마호크를 150여 발 장착하고 있어서 네. 군사력 억제력이 굉장히 높은 전력이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동 전쟁의 확전을 막겠다라는 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무력 양상을 보면은 이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서 수십 발의 로켓 공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이란 본인들이 직접 나서는 건지 아니면 그 배후 세력들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될지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란의 딜레마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란의 딜레마는 이겁니다. 보복은 필요하지만 전면전은 피하고 싶다. 먼저 보복 없이는 이란의 자존심 회복이 어렵고 본토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도 해당이 되고 그렇다고 최대 보복에 나서면 전면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격은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할지가 고민의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 세 가지 공격 양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접 공격인데 이 경우에는 최대 타격보다는 정밀 타격과 이스라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전면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자제된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옵션은 간접 공격 후에 직접 공격하는 거다라는 건데 간접 공격은 첫 번째 대리전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등 비국가 행위자가 중강도 공격을 하는 카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란이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란도
최소한 관여하는 수준으로 해서 저간도 공격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혼합 방식으로 해서 옵션 2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옵션은 대리전 공격만 하는 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혼합 방식인 옵션 두 번째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 만약에 이란이 뭐 말씀하신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이스라엘은 자국이 또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자위권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하겠죠. 그렇지만 미국과 또 5개국 주요 정상이 외교적 연대를 통해서 중동의 확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제 요청에 대한 목소리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전쟁으로 전체 확전되는 상황이 안 되는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반격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두고 요아브 갈란트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를 좀 비판하는 발언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절대적 승리는 횡설수설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의견 충돌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견은 저는 전쟁의 최종 상태에 대한 이견이라고 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완전 승리, 이제 결국 하마스의 완전한 제거인데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게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견을 보여주면 상대방에게는 군사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갈란트 국방장관은 계속 싸우겠다고 하면서 한번 물러섰긴 했지만 근본적인 시각차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 근본적인 시각차를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목적에 방점을 두지만 갈란트 국방장관은 군사적 목적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뇌물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거든요. 예. 총리 권력을 유지해야만 재판 중단 상황을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직을 유지하려면 구구파와의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사적 목적을 일부 이제 외면하는 측면이 이런 이견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좀 취할 것 같으십니까? 미국이 일단 중동 사태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미국의 외교적 지위, 국제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중동 지정의 리스크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확전 자제 혹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진영에 유리할지 해리스 진영에 유리할지가 작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지금 바이든이 주도하고 있는 5개 정상 외교가 확전 자제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거 분명히 해리스 진영에게 유리한 구도가 되고 트럼프가 이를 문제 삼아서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직접 대규모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트럼프는 중동 사태 초기에 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진정시키지 못했냐. 자신을 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외교적 무력감, 미흡 이런 거를 이제 지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아랍계 미국인은 트럼프 진영뿐만 아니라 해리스 진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상황이 고조되면 해리스 진영에게도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럴 경우에는 해리스는 중동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유권자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을 두둔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화되면 현직이 아닌 트럼프는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중동 사태를 두고 해리스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를 크게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적 무능이라든가 미국 무력감을 만든 장본인이라든가 이렇게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럴 경우에는 해리스 진영에게 부정적인 상황이 직면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건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란이 조만간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이 휴전과 관련된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이제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이 협상에는 이 블링컨 장관이 이것을 계속 이제 추진하려고 할 텐데 이 블링컨 장관의 방문으로 좀 뭔가가 하나가 어떻게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블링컨 장관의
방문은 하마스,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 모두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는 핵 항모 강습단과 핵 잠수함이 이제 포함된 핵 강모 강습단을 보면서 억제력을 이제 현시하고, 외교적으로는 블링컨 장관이 현지에 가서 외교적 역할을 하고, 이게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다 했으니까 중동의 당사국들은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호응이라도 하라,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네. 이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옵션은 배제하고, 그래도 좀 그런 리스크가 좀 적은 옵션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옵션으로 이란이 보복을 했을 때 이스라엘도 그 수준에서 어떤 반격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제를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그 휴전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태인데, 네. 그 상황에도 압박을 좀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현시, 그 다음에 외교적 압박을 동시에 해서 당사국들의 확전을 자제하는 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다만 그러한 노력이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블링컨 장관 포함해서 백악관 인사들이 많이 갔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시기성에 의한 레버리지 창출은 이제 없어진 측면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들고 가는 카드가, 블링컨 장관이 들고 가는 카드가 당사국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카드인지를 내용을 보고 또 판단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연결되는 지점이 어떻게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관련해서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전화로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